그래서 이렇게 세동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요 가운데 거주하는 것이 이제 가장 길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판단해 두세요. 그러면 아파트나 원룸 어떻게 판단하느냐? 음택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음택하고 똑같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맨 위층에 벼 있는 거는 기운이 우측으로 전달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벼 있으니까 뭐예요? 바람이 좌우로 전부 다 소통하게 되는 거죠. 그럼 기운은 흩어지지 않고 2층, 3층, 4층으로 전부 다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는 2층에 사는 것이 굉장히 흉하다.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를 보세요. 자, 요거는 2동밖에 없어요. 자, 요 동에 사는 사람들은 우측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뭐예요? 500호가 손상이 되어 있는 거죠? 결여되어 있는 거죠? 여기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측은 막아주는 게 있지만은 좌측령이 지금 또 결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동으로 되어 있는 거는 길하지가 못하다. 그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2층에 사는 거는 기피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맨 우층은 옥상에서 이 태양광이 직사광선이 내려찌니까 그것도 건강상에 이제 문제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이제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거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럼 8층까지 있으면 맨 우층 빼고, 그 다음에 1층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1층 빼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몇 층에 이제 아파트가 만약에 높은 층, 20층, 25층 되면은 가끔 이제 그 서울이나 뭐 이런 데서 전화 오는 경우가 있어요. 몇 층에 살면 좋겠느냐? 그럼 25층인데, 그러면 맨 우층하고, 뭐 1층에도 아파트는 다 지금 이렇게 벼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층에 사는 게 좋은 것인가는 뭐를 판단해 줘야 되겠어요? 그 계약자, 남편이면 남편, 부인이면 부인, 그 계약자의 용신에 해당되는 뭐예요? 그 오행의 하도 수를 봐줘야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용신이 목이라고 한다면은 38 목이니까 3층에 살든지 8층에 살든지. 그런데 그 사람 사주에 양이 많다 하면 8층에 사는 게 좋고, 음이 많다고 한다면 3층에 살게 해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답이 나오죠. 그 사람이 계약자가 부인인데 부인의 용신이 만약에 경금이다 하면 경금은 사고금이죠. 그러면 4층에 살든지 9층에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자기 부인이 음이 많다, 사주에 음이 많다 하면 9층에 살게 해야 되는 거고, 사주가 이제 8가지 글자 중에서 양이 많다 하면 4층에 살게 해주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신으로 따져서 용신으로 따져야지. 그 사주를 풀어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니 우리 저기 건물은 층수가 30층인데 어디로 이제 분양을 몇 층을 골라서 받는 이제 요즘 있잖아. 그게 지정된 호수를 받는 아파트가 있잖아. 분양하는 거. 그 몇 층을 분양받는 게 좋습니까 하고 가끔 전화가 와. 1년이면 한두 번 정도. 그럴 적에는 그러면 남편 명이냐 부인 명이냐. 남편 명이라 그러면 남편 그 생년을 보내달라 해서 용신을 뽑아가지고 뭐 이제 38이면 3층, 13층, 23층, 8층, 18층, 28층 이렇게 권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남편 사주에 음이 마이너스 이제 오행이 많다 하면은 양에 해당되는 거 3층 같은 거를 저기 권해주고, 만약에 양이 많다 하면 음에 해당되는 이제 8층, 18층 이런 거를 이제 권해주라는 얘기죠. 문양의 조화를 맞춰야 된다. 그렇지. 화하면 27이니까 2층하고 7층. 근데 그런 경우 2층 안 되니까 7층. 그렇죠, 7층.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7층으로 가야 되는 거지. 아파트처럼 밑에까지 다 방이 들어다 있다면 2층으로 가도 좋은 거고. 그런데 되도록이면은 땅의 기운은 지상에서 10m를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그걸 지기라고 하는데, 지기가 있어야 최소 과일이 다 열리게 되는데, 지기는 보통 그 3장이라고 했으니까 3장이면 9m 아니에요? 9m 정도 이상으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한 사람들은 아파트에서 3층까지 살고 4층 이상은 안 살라고 그래. 그래서 1층이나 2층이나 3층에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땅의 지기를 다 받을 수가 있거든. 뭐 5층, 6층 올라가면은 풍경은 좋을지언정 건강은 썩 좋은 편이 못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양택 공부를 하니까 아파트 살 적에 뭐 경치 좋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땅의 기운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 건강해지려면은. 그래서 1층 살든지 2층 살든지 3층. 1층은 이제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나니까 2층이나 3층에 사는 것이 제일 좋다. 그걸 꼭 기억을 해 두시라고요. 그럼 교수님 거기 수맥이 많은 경우는 안 되지. 거기 살아야 된다면 밑에 층보다 위 층가 그래도 수맥은 20층까지 올라가니까 그거는 뭐예요? 구리판 같은 거로 비버책을 세워줘야 되겠지. 그리고 수맥이 자기 동을 전체를 흘러간다면 모를까 이제 절반 정도 흘러간다면 잠자는 침실은 수맥이 흘러가지 않는 쪽으로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지. 음식도 만약에 이제 그 주방 같은 경우도 수맥이 흘러가는 쪽으로 돼 있다면 비버책을 세워줘야 되지만은 다행히 수맥이 흘러가지 않는 장소라고 한다면은 그런 쪽으로는 괜찮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머리 방향을 바꾸기만 해도 굉장히 이 온화한 잠,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층에다가 비보층을 세웠다고요. 그러는데 그러면 그 위 층들도 다또 차단이 되나요? 차단이 될까 안 될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아파트가 15층인데 1층서부터 15층까지 전부 다 수맥이 흘러가. 1층에 수맥이 흘러가면 당연히 수맥이 흘러가죠. 그러면 2층에 사는 사람이 돈을 들여가지고 30평 아파트에다가 전부 다 구리장판을 깔아가지고 수맥을 차단했다. 그러면 4층, 5층, 6층 있는 사람도 그런 편히 잠을 잘 수 있을까? 여러분들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응?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상식적으로. 우리 조 여사 어떤 생각이 들까? 만약에 15층인데 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동이 수맥이 흐른다면 15층까지 수맥이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럼 2층에 사는 사람이 30평 전체에다가 이제 만약에 구리동판을 깔았다, 수맥을 차단하려고 깔았다 하면은 3층, 4층, 5층 있는 사람도 2층에서는 뭐예요? 수맥판을 차단시켰으니까 3층, 4층, 5층, 10층 사람들도 수맥파 영향을 안 받게 될까? 그럴까? 그 이렇게 영향이 잡아주면 이렇게. 봐봐요. 밑에다가 그 부탄가스를 이제 부탄 레인지 그걸 뭐라 그러는 거야? 가스 레인지를 켰어. 거기에다가 이만큼 널쩍한 이제 부침개를 구워 먹는 이제 프라이팬을 올려놨어. 그러면 열기가 여기까지는 차단이 되지. 여기는 어떻게 돼? 열기가 새가지고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2층은 해놨다 하더라도 3층까지는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4층, 5층은 똑같이 수맥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지.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응? 그 수력과 직선으로 해서 요구를 한다고 이렇게 지가 비교할 수가 있는 거. 수맥파라는 거는 공기의 흐름하고 똑같은 거요, 그게. 응? 아니, 수맥파라는 게 그냥 직선으로 그냥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기운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물이 봐봐요. 여기가 높아? 이쪽이 낮아. 그러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이 흐르잖아요. 그럼 여기에 윤원이가 삽으로 물길을 막아놨어. 그러면 당분간은 여기 물이 고이지. 물이 많이 고이면 어떻게 돼요? 옆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수맥파도 마찬가지라 이거야. 오늘 새로운 걸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 주잖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묘자리 같은 데 보면은 음택풍수에서는 옛날에 우마차 도로 있잖아요. 옛날 시골에 한 100년 전, 200년 우마차 도로까지는 그 혈맥이 손상이 안 된다고 그래. 옛날 분들 얘기가. 그런데 지금처럼 시골도 차가 다니게끔 땅을 파가지고 시멘트를 이제 포장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혈맥이 손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이치야.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만약에 산에서 내려오는 기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만약에 산의 기가 이쪽으로 흐르는데 여기를 뭐예요? 산을 절개를 해가지고 도로를 만들어놨다 하면 산에서 내려온 게 여기 전부 다 모이게 되겠죠.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좌우로 또 이렇게 내려가서 요 도로 파헤친데 밑으로 또 고이게 되는 거죠. 요 이치를 꼭 알아란 말이에요. 물이 흘러가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면 돼. 산의 기운이라는 것이. 그동안 어떻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 강재 부장은? 그 중간에서 수납하나 차단해주면 위에까지가 차단되는 그 오늘 그런 질문을 잘했구만. 그럼 교수님 이렇게 된다면 옆으로 갔다고 해도 네, 이쯤 비하고 삼쯤 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다시 똑같은 힘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 기운은 이제 산에서 이제 우리 이제 대한민국을 보면 백두산에서부터 이제 산의 기운이 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백산맥 쪽으로 강원도 쪽으로 이제 큰 기운이 내려왔잖아. 물하고 똑같아. 산의 기운이라는 것은 제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충청도 이쪽 보령 저쪽 당진 서천 쪽은 전부 다 어디예요? 태백산의 줄기. 태백산의 기운을 전부 받고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거든. 그러면 중간에 고속도로를 내느냐고 산을 뭐예요? 산을 파헤쳤다 하면은 이쪽의 기운이 차단이 되죠. 차단이 되지만은 10년, 20년, 100년이 지나간다면 다시 옆으로 흘러가죠. 이 밑에서부터 다시 기운이 모이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자, 이거는 이제 보세요. 자, 이거는 동이 하나밖에 없어. 동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2층은 안 좋고 5층도 안 좋고 산다면 결과적으로는 3층하고 4층에 살아야 되는데 우측에도 없고 좌측에도 없어요. 그러면 우백호의 영향을 받질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집안에 있는 여자들, 며느리들, 그 다음에 어머니 이런 분들이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들어올 수가 있고 또 왼쪽으로는 뭐예요? 좌측령이니까 남자들이 이제 또 건강 문제, 사업상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층으로 진 건물에 사는 거는 굉장히 흉하다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단층이다 하더라도 안쪽으로 들어가서 사무실이 좌우로 있는 것들은 괜찮은데 요거는 만약에 원룸이라고 생각했을 적에 이렇게 단층이 있다 하면은 굉장히 흉한 거죠. 좌측령 우백호라는 것은 뭐예요? 감싸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기운이 흐트러지는 거를 감싸주는 거. 기운이 모여야 사람한테 좋게 작동을 해가지고 일도 잘 풀리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건강해지고 그 재물운도 들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한동만 있으면 이렇게 흉한 문제가 자꾸 발생하게 되게 된다. 요즘 저기 층간소음 없앤다고 한참 이렇게 단독 세대에서 좁게 위로 이렇게 하잖아요. 1층은 뭐 거실이고 2층은 주방, 3층은 이렇게 단독 세대 그런 것도 안 좋은. 그런 것도 이제 썩 길하다고 볼 수는 없지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복층 주택이라고 하나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저기 아파트 안에 2층이 또 있더라고 보니까. 단독 세대인데 3층까지 해갖고 뭐 꼭대 이제 3층은 뭐 이제 이렇게 베란다식으로 넓게 그런 거 하고 근데 이제 혼자 쓰는 거예요 한 동에. 글쎄 그런 게 있더라고. 네. 그것도 사실 안 좋은. 그것도 뭐냐면 기운이라는 것은 이어져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공간이 너무 넓으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 마냥 1층이 지금 이걸 이제 비닐 공짜 써가지고 공결돼 있다고 하는데 공결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운이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운이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다가 바람이 휙 불으면 어떻게 돼요?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2층에 사는 사람들은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좋은 기운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층에 바람 막아주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왼쪽에 바람 막아주는 것도 없고 단층으로 한 동으로 있을 적에 요거는 세 동인데 세 동으로 돼 있는데 자 요거는 지금 1층, 2층, 3층, 4층이죠. 요거는 1층, 2층, 3층, 4층, 5층으로 돼 있죠. 여기는 이제 위에 옥상이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두 양쪽의 좌우의 동은 조금 높고 가운데 있는 동은 낮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도 고압살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지금 양쪽의 어깨가 가운데 있는 부분을 몸통을 치는 형국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흉하다. 여기서 뇌신경질환, 그 다음에 사업의 부진, 그 다음에 가정 불화. 요거를 이제 건물이 더 높으면 곧자를 써가지고 고압살이를 하고, 요거는 가운데 있는 동인 좌우의 동에 압살을 당하는 형국이다. 눌림은 받는 형국이다. 그래서 굉장히 흉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세요. 지금 만약에 여기 우측에 살게 된다면은 우측에 사는 사람들은 좌측령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좌측에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백호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잘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요 일동 여기 이제 두 동으로 돼 있는데 요 맨 왼쪽에 있는 동은 5층으로 돼서 조금 높고 오른쪽에 있는 동은 1층, 2층, 3층밖에 안 돼 있어요. 조금 낮아요. 그러면 만약에 요 동에 사는 사람은 우측에 뭐예요? 동이 있으니까 우백호가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우백호는 높고 내가 살고 있는 동은 낮아. 그럼 우백호는 뭐예요? 여자에 해당이 되니까 며느리, 그 다음에 딸, 이런 사람들이 입김이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녀자들이 가꾼을 장악해 가지고 남자를 억누르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 자, 우측에 있는 경우는 그래도 좀 덜해요. 여기는 우측에 이제 살게 된다면은 이제 우백호가 배 있죠. 그래서 이거는 딸이나 며느리들이 건강 문제가 많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이 좌측에 사는 사람들은 우백호는 여자에 해당이 되는데 높으니까 뭐예요? 여자들이 가꾼을 장악해가지고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그 기세가 강한 그런 그 가옥의 구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요거는 아까하고 또 반대죠. 자, 만약에 요 오른쪽에 산다고 한다면은 우측에는 뭐예요? 우측에는 우백호니까 이거는 여자에 해당이 되고 지금 좌박호는 배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나온 게 어떻게 나와 있어요? 자, 우측에는 그래도 여자들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 좌측은 지금 배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가정생활을 하든지 남자들, 아들들, 그 다음에 사위들 이런 사람들이 힘을 못 쓰게 되는 형국이다.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보면 그렇게 이 설명이 그런 설명이 돼 있는 거예요. 오른쪽 낮은 층을 기준해서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른쪽 낮은 층을 기준해서 본다면은 왼쪽은 지금 높죠. 왼쪽은 높으니까 남자들이 여자들을 막 그냥 지배를 하려고 하고 지시를 하려고 하고 억누르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데, 만약에 우측에 있는 거는 뭐예요? 우측에는 이제 우백호가 배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녀자들이 이제 건강 문제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딸이나 며느리들이 결혼이 늦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결혼이 이제 이혼수가 높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게 이제 총체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 거예요. 자, 요거는 지금 보세요.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5층.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5층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앞에 있는 동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보면은 뒤에 동 하나가 더 있죠. 뒤에 있는 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음택에서 현무봉으로 논하라 했으니까 뒤에 산이 호위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건물이 하나 있고
뒤에서 건물이 있으니까 뒤에서 들어오는 바람을 더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음택으로 보면 이걸 뭐냐고 하면 뒤에 있는 아파트, 뒤에 있는 건물은 현무봉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길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 세 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운데 동에 살다면은 여기 잘 보세요. 여기하고 여기가 아니고 가운데 동에 살게 된다면은 우백호가 형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좌청룡이 형성이 돼 있죠. 그 좌청룡 우백호 형성이 돼 있으니까 나를 보호해 주는 거 그렇죠. 그러면 기운을 바람으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데에다가 뒤쪽에서는 뭐예요? 현무봉이 또 감싸주게 되는 거죠. 뒤에 있는 그 건물이 내가 살고 있는 동에 뭐예요? 바람을 막아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길하다. 만사 개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런 경우는 여기 앞동에 2층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사업이 잘 풀리고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가정이 화목하고 애들도 전부 다 취직이 되어가지고 사회생활을 아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한 건물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교수님 그것은 그 입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좋은 거죠. 이렇게 있으면 안 좋은 거죠. 요거는 입구는 여기서부터 내려와서 일일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 앞에하고 이렇게 입구가 서로 이렇게 안 보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죠. 이렇게 마주보는 건 안 좋은 거지. 그렇죠. 마주보는 건 안 좋은 거예요. 마주본다는 건 항상 대칭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서로 뭐예요? 서로 견제하는 거. 그렇죠? 화합이 안 되는 거. 그거 우리가 대칭이라고 그러잖아. 복싱 선수들이 싸우려면 마주보고 싸우지 등을 쥐고 싸울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칭이라는 것은 마주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항상 흉한 개념으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건물과 건물 사이 폭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지하고 단지 사이잖아요. 네, 단지하고 단지 사이가 최소한 10m는 넘어야 돼. 그래서 이제 10m라는 개념은 한 장이 보통 3m잖아요. 항상 건물 높은 건물이건 낮은 건물이건 간에 3장의 너비는 갖고 있어야 된다. 3장이면 10m잖아요. 여기서 10m면 어느 정도 되려나? 항상 간격은 10m. 그런데 높으면 건물이 이제 아파트 건물이 뭐 5층 건물이 아니고 만약에 25층, 30층이라면 앞뒤 건물의 간격이 더 넓어야 되겠죠. 좁아진다면 어떤 문제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건 살풍이 불어오게 돼 있어요. 살풍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옛날 건물들은 뭐 많이 접어야 뭐 2층 건물 뭐 또 좀 높이 접어야 이제 3층 뭐 목재 건물을 짓는데 그러면 앞뒤가 건물 우리 집하고 저쪽 다른 사람의 집이 보통 10m 거리를 갖고 있으면 좋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 동에 25층이다. 뒷동도 25층이다. 그럼 뭐예요? 10m보다 더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까이 있으면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부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이제 물리학 시간에 베르노이의 정리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건물과 건물이 높은데 좁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겨울 같은 데 바람이 굉장히 칼날 같은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양쪽에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받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돈을 번다 하더라도 바로바로 빠져나가요. 돈이 축적이 안 돼요. 첫 번째는 건강 문제가 들어오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돈과 연관된 손재수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 건 피해줘야 된다. 출입은 항상 출입은 기준이죠. 앞에 간다, 뒷배 간다를 떠나서 항상 출입. 아니지. 요거는 이제 이 건물하고 이 건물하고가 이제 10m 이상은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고 네. 만약에 25층이라면 더 많이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지금 이쪽 앞을 보고 만약에 이게 이쪽으로 본다면 서로 마주보게 되는 거죠. 이런 거는 굉장히 흉한 거예요. 마주보게 되는 거는. 그러니까 아파트도 보면은 대체로 위서부터 이제 이쪽 남쪽을 향해서 이렇게 저게 돼 있지. 이쪽에서 이쪽을 마주보게 지금 아파트를 저런 건 없잖아요. 옆에서 보게 되는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마주본다는 거는 아까 말대로 대칭 관계, 척을 짓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안 좋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표시가 사람들이 여기서 내려와서 일리 나가는 거야. 일리 나가. 여기가 이제 주차장으로 쓸 수도 있고,
그 자전거 세우는 데로 쓸 수가 있는 거고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 저기 공터란 얘기죠. 그건 교수님 거기 뒷산다 이쪽에 뒷산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앞에 동가 하나, 세 개가 있는 교는 가운데로 되죠. 가운데로 앞뒤에 눌리지. 안 그러죠? 그 눌려서 안 되지 그거는. 그러나 사이가 떨어져 있으면 괜찮아. 사이가 만약에 가까이 이쪽 동하고 이제 이쪽 동이니까 그 얘기잖아요. 세 개 동이 이렇게 있는데 요 동, 가운데 동, 저 뒷동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건 괜찮아요. 조망권이 이제 좀 그게 이제 그 확보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동수가 만약에 이제 그 높이가 굉장히 높다고 하면은 요 세 동의 간격이 굉장히 멀어져야 되고, 만약에 5층 정도 되면 5층 정도면 낮은데 이 간격 20m까지 넓힐 필요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 건물이 만약에 20층 정도 된다고 하면은 가운데 있는 건물은 썩 길하지는 못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길하게 되려면은 뒤에 있는 건물은 이 가운데 있는 건물하고 높이가 같다 하더라도 안쪽에 있는 건물이 낮아야 돼요. 왜냐면 안쪽에 있는 거는 안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 쉽게 얘기하면은 건물이 지금 아파트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3개. 요게 1동, 2동, 3동이라 한다면 만약에 높이가 15층, 20층 된다면 1동하고 2동하고의 간격, 2동과 3동의 간격이 넓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동하고 3동은 거의 같은 높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지만은 앞에 있는 이 아파트는 낮아야 돼요. 안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이 뒤에 3동 요게 현무 역할을 해주는 거고, 옆에 있는 거는 안산 역할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좀 낮아야 된다.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면 아파트의 기둥을 보는 게 굉장히 한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빨리 이제 써먹으라고 이제 이거를 먼저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야. 궁금한 건 여기서 계속 질문을 하셔요, 여러분들이. 응? 일본 같은 도시 같은 경우는 땅이 좁아서 도로가 이만큼밖에 없는데 가정주택인데 현관 이쪽이 보고 이쪽에서도 현관 이렇게 그건 안 좋은 거지.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런 건물들이 쭉 있다고 한다면은 요쪽 동하고 요쪽 동에 사는 사람들이 사이가 안 좋아. 그럼 묘하단 말이야. 그게 이제 그 아파트 1동, 2동, 3동이었을 때 그 앞쪽에 그 산이 이렇게 야산이 있는데 이 아파트가 15층이면 15층 한 8층 정도의 야산이 사람들이 막 앞으로 뷰가 좋다, 눈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이쪽에 노적봉이라 좋은 거야. 좋은 거야. 꼭대기가 좋은 거예요? 아니면 제가 이렇게 산을 내려보다 보는 게 좋은 건지, 네. 눈앞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좋은 건지. 이렇게 봐야 돼. 이제 우리가 양택풍수건, 음택풍수건 간에 자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유연원이네 종산을 우리가 가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머니 자리를 여기다 쓰려고 해. 그런데 안산이 만약에 여기가 1m인데 안산이 한 50cm 높이다 하면은 안산이 작잖아요. 안산이라는 것은 귀인이 나를 방문하는 거야. 손님이 나를 방문하는 거야. 그 다음에 권세가 있는 사람이 나를 방문하러 오는 거야. 재물이 많은 사람이 나를 방문하러 오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어머니를 모시려고 하는 데는 높고 앞에 보이는 안산이 낮으면은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높은 위치에서 그 사람을 내려보는 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손들은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게 들어오는 거고, 만약에 내가 어머니를 모시려고 하는 자리보다 안산이 멀리 있지만 안산이 좀 높다 하면은 내가 굽신거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장사치박이 안 된다는 얘기야.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야.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이제 여기 15층인데 앞에 있는 산이 한 5층 높이의 산이라고 한다면은 12층이나 13층에서 내려다보게끔
그 동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 양태풍수로 음태풍수하고 거의 대동소이해.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지. 거리는 먼다면 어떻게 돼서 멀려면 나를 찾아오는 귀인이 시일이 오래 걸리는 거죠. 발복이 오래 걸리는 거죠. 관직이 금세금세 올라가지 못하고 뜨문뜨문 다른 사람은 1년 만에 성전하는데 3년, 5년 만에 성전하는 거고 안산이 낮은데 가까이 있다면 귀인이 빨리 닥쳐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재물도 빨리 많이 벌게 되는 거고 성진도 빨리 높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런 산을 보는 거나 아니면 아파트 같은 거 도시 풍수를 보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 아파트에서는 뭐예요? 내가 했죠. 맨홀. 하수구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걸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출입구잖아요. 요거는 지금 흉한 건데 여기는 지금 높은 건물이 있고 여기는 건물이 1층, 2층, 3층, 4층, 5층 조그만 건물이 있죠. 그럼 이건 어떻게 생겼어요? 아니 고압살이라고 보다는 요거는 뾰족하게 첨자 써가지고 첨살이 되는 거지. 화형살이 되는 거지. 이런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옛날 이제 어떤 건물을 가보면은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건물이 이제 이렇게 뭐 한 7층인가 10층 되는 건물인데 앞에 현관이 비를 막기 위해서 요만큼 켜나오게 저런 게 있어. 그거 봤어요? 옛날 아파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공 아파트 경우 현관에 들어올 때 이렇게 비 맞지 말라고 네. 이렇게 탁. 그가 아주 안 좋은 거야. 이게 튀어나오는 거야. 어디 예전에 가보니까 어떤 여기 천안 쪽은 아닌데 식당도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 그 식당 몇 년 못 가서 망하더라고.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창 끝으로 상대 저쪽 편을 찌르는 형국이잖아. 이거는 돌출돼 있어가지고 못 쓰는 거예요, 이것도.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안 되는 거야. 음파가 파여 있잖아요. 그것도 기가 여기다 고여버리게 되는 거거든.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이것도 일종의 화형살로 보면 돼요. 화형살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된 거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머니 댁에 갔다가 이제 오다 보면은 저 진천 못 미쳐가지고 그쪽에 어디야 그래. 그쪽에 보면은 절인 모양인데 그 건물 위에다가 부처님 올려놨어. 아니 겉에서 보면은 그 금치로 했는지 번쩍번쩍해. 그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금방 하는 거야. 10년도 못 가. 내가 지난 학기에 사진 보여줬잖아요. 어떤 주유소 건물 위에 돌로 만든 큰 거북이 올려놓은 거 사진 보여줬죠. 예? 봤나? 공장인데 제지 공장이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그러는 거지. 나무가 말이에요. 나무가 한 7층 높이까지 자라 있어. 이제 그게 외국에서만 크는 나무들이 있잖아. 아주 그냥 그 나무 이름이 뭐 있더라고. 그거를 여기가 도로인데 전부 다 이렇게 심어놨어. 그럼 내가 차를 끌고 가려면 이 나무가 차 안에서 보면 이렇게 쳐다봐야 돼. 그 꼭대기를 보려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이게? 여기가 맨날 적자야. 내가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이 참 미련한 놈들이야. 아니 제지 업체니까 나무를 심어놓는 건 좋다 이거야. 아니 나무가 여기가 이제 담벼락인데 담벼락서부터 한참 올라가 차 안에서 보면은 이렇게 쳐다볼 정도니까 얼마나 높은 거야 나무가. 아파트에 네? 그런 게 있거든요. 아파트 잘려야 돼. 벽 근처에 나무가 한 7, 8층. 그리고 봐봐요. 그 도로 옆에 보면은 한 10m 들어가서 이제 아파트 건물이 있대. 그 앞에는 뭐예요? 나무를 심어놨단 말이야. 그 나무를 너무 촘촘히 심어놨어. 그래서 내가 경비들 볼 때마다 이거 나무 좀 솎아내라.
그 단지 앞에 있는 나무가 너무 촘촘히 있다. 쉽게 얘기하면 솎아내라 하니까 예 선생님 그거 솎아내야 돼요. 솎아내야지 공기가 유통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솎아냈더라고 이제. 솎아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햇빛이 들어오잖아. 그래 첫째 1층 사람들이 벌레가 없어졌대. 그 집사람 아는 동생 벌레 내가 아직도 거기 사는데 가끔 이제 우리 사무실 놀러 와 물어보면 벌레가 없어졌다는 거야. 바퀴벌레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벌레들이 없어졌다. 이제 햇빛이 들어오니까 그다음에 나무가 촘촘히 잡혀 있으면 그늘이 지니까 뭐가 돼? 이끼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소통이 안 되니까 냄새가 어떤 냄새가 나? 썩은 냄새가 난다고. 공기도 풀이 썩는 거 하고 공기가 유통이 안 되니까 그러면 1층, 2층 사는 사람들은 그 냄새를 다 맡아야 되는 거거든. 지금 그런 게 싹 없어져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는 거야. 전부 다 섞어냈어. 그러니까 그거는 관리소장이 똑똑한 애들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요거는 붙어 있으면 더 안 좋고, 지금 여기는 이제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가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도로가 떨어져 있는 건 괜찮은 거예요. 붙어 있으면 굉장히 흉하고, 지금 요 상태도 길하지는 못하지만은 요 건물하고 요 건물하고 좀 떨어져 있으면은, 요 간격이 떨어져 있으면 그나마 조금 낫다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연장자나 기인과 연관된 사안에서 오히려 흉함이 발생한다. 이것도 이제 이 압살되는 이제 고압살 같은 게 형성이 되면서 또 화형살이 들어오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요거는요. 요거는 길하다고 보는 거예요. 보세요. 자, 요거는 뒤에서 여기를 봤을 적에 안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가운데동, 뒷동에 가운데동에서 2층, 3층 사는 사람, 만약에 3층에 살게 된다면 여기 높이가 같죠. 3층, 그래서 요거는 4층에 사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거예요. 3층에 살면은 내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거실하고 앞에 있는 거실하고 일직선이 되잖아요. 그럼 답답하죠? 그래서 요거는 4층에 살게 된다면은 앞에 건물은 3층이니까 뭐예요? 내가 내려다보게 되는 거죠. 안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물은 굉장히 좋은 거다.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 앞동하고 뒷동이 어느 정도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너무 붙어 있으면 또 안 좋은 거예요. 요거는 그 설명이 돼 있어서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분양을 한다면 나 같으면은 여기에서 요 4층 정도를 사면은 여기서는 돈을 벌고 명예도 차지하게 되고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도 당선될 수 있는 야른 길한 터다 이렇게 길한 그 건물의 구조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중에 박스거나 그 사천 같은 이렇게 상관없는 거예요. 4층은 죽을 사자라도 잘 안 쓰는데 지금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럼 교수님 지금까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해도 갑자기 정신적으로 이상 생겼다 이렇게 되는 오늘 자기가 갖고 있는 저기 배움에서 그런 것도 있고 네.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나쁘다 하더라도 어느 시기가 있어. 그 20년마다 3원 구원법이라고 그랬잖아. 20년마다 운이 좋고 나쁘게 들어온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몇 자리도 그래요. 몇 자리가 분명히 안 좋은데 몇 자리 쓰고 5년까지는 괜찮아. 그래서 괜찮은데 썼다 이렇게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내가 사는 이제 그 대림 한들 아파트 와 보면은 상가가 이제 조그만 상가가 있는데 여러분 와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상가가 계단에 1층, 2층 4개인가 5개로 돼 있잖아. 상가가 잘 되는 데가 하나도 없어. 그 상가는 평면하고 뭐 계단 하나 정도 높이 정도만 올라가야지. 뭐 4개, 5개 올라간다면 뭐야 길 옆에 이쪽에 통닭집 들어가려면 계단을 이만큼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땅에서 가까이 움직이는 기운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좋은 기운이 나쁜 기운 몰아내가지고 뭐예요? 공기가 소통이 돼야 돼. 소통이 안 되잖아요. 기운이 못 올라가잖아요. 그 뒤에 이제 그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가게가 잘 되겠어요? 가게가 안 되는 거지. 응? 그것도 이제 산에 가봐야 되는 거지. 이제 산에 가봐서 좌우에 이제 산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나, 그다음 아파트의 동해 배치를 어떻게 돼 있나. 그런데 지금 이제 건설업자들이 이런 거 신경을 쓰나 신경을 안 쓰잖아. 그냥 막 줘대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게 야구장 망하는 거지 그게.